85페이지 천재, 기출 천재 85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 안 되죠. 공법상 이용제한은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의 전속 중개계약 시 동그라미 6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고요. 암기 프린트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동그라미 4번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지 실거래가격 신고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잖아요. 거기에 공법상 이용제한은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2번 매매계약만 신고한다고 했죠.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교환, 승여도 외국인 특례에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5번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하자는 신고관청에 중개사무소는 원주시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서면 강남구청장이 신고관청이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제출은 한 명이 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까 이론 공부할 때 본인의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때 본인, 매수인, 매도인 두 사람 걸 다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것만 받으면 될까요? 제출은 한 명이 하면 되니까 한 명 것만 받아도 돼요.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번 87페이지 신고 필정 교부 전부 다 지체 없이입니다. 적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7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무관한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만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검인 받은 것으로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계약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18번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투기과일지구 있는 주택으로서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이거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다 합니까? 신고관청에 한다고 했죠?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89페이지 31번 토지의 종류는 아까 정정이 안 되고 건축물의 종류만 되고 토지의 종류, 소재지 그 다음에 지번은 정정 안 된다 했죠?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된다고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됩니다. 소재지, 지번도 정정 안 된다 했어요.
토지의 종류가 바뀌었으면 딴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딴 부동산. 딴 부동산이면 종전에 했던 건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정정 신청이 아니고 변경 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겠죠? 정정 신청, 정정할 수 있는 것,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 44번 보겠습니다. 44번에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한 명의 명의로 해도 된다 했는데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출은 한 명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 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에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거는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92페이지 62번.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고 옛날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틀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인데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즉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했다면 또 외국인 취득 특례에 의해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X죠? 이거 X입니다. 그래서 1번 X. 9번 외국인은 9번 군문자야였죠. 군문자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자연공원법 X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14번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취득 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이 기록하여 관리해야 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취득 신고 등 내용을 관리대장이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14번 X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토지의 이용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된다.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2번 7공주파라고 했죠. 7일 이상 공고죠. 15일간 공고라고 해서 틀렸죠. 7일 이상 공고. 그 다음에 13번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인데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나오는 건데 3번 97페이지 3번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런 경우는 나대지에 설정되면 인정 안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11번 분묘가 일시적으로만 남아 멸실되면 유골이 존재해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X입니다.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2번 아까 우리 12번에 분묘 매장은 30년간 할 수 있고 한 번 30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을 해야 됩니다. 2년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인데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 안 했는데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아야 된다. X네요.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99페이지 20번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취득한다. 분묘기지권 20년 지나야 되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해야 됩니다. 22번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한다.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13번 평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봉분이 있어야 된다.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26번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 총면적은 15제곱미터죠. 15제곱미터. 근데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어요. 가정 묘지가 아니라 분묘일기거든요. 사실은 묘지는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출제자도 좀 무적지하게 출제했는데 이 신청은 물론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합장은 15제곱미터.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100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인데요. 그 3번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게 아니라 3개월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여행하는 경우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3개월 이상 방치해버리면 그냥 잡초밖에 없죠. 그래서 3개월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검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통작거리, 출퇴근거리 20km는 삭제됐습니다. 다만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의 경우 30km 통작거리가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만. 그 다음에 15번 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아니라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 인용한 경우에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18번 농지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5년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서, 오늘 계약서 했는데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공란으로 남겨두면 된다. 안 됩니다. 공란을 남겨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또 미등기 전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반드시 정해진 서식 사용해야 된다. 정해진 서식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110페이지 1번에 보면은 개업공개사도 금인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금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은 금인 안 받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만 금인 받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을 교부받은 경우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 금인 받지 않아도 됩니다. (5번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끝까지가 되겠죠. 5번 금인은 형식적 심사만 하지 실질적 심사 안 한다고 했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이지 실질적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